네,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 합격, 이 목표를 향해 오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당신 반갑습니다. 특히 혼자 참고서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 그 시간이 가끔은 좀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끈기랑 노력, 정말 대단한 에너지예요. 당신의 그 열정적인 도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의 그 학습 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6319회 포스팅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교류 직렬회로의 합성 임피던스 계산, 이 산을 한번 같이 넘어볼까 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예제 하나를 통해서요, 관련 개념이랑 계산 과정을 확실하게 딱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전기 분야에서요. 교류 회로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임피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교류 회로만의 독특한 특성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압이나 전류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블로그 포스팅의 예제를 가지고 이 임피던스 계산, 특히 직렬 회로에서의 계산법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겁니다. 단순히 답을 맞추는 걸 넘어서요. 정확한 공식을 딱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법, 또 계산 과정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위, 옴이죠. 이 단위의 의미까지 짚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론 설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실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지는 게 최고죠. 바로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6319회에 나왔던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Z1은 2 플러스 J11옴, 그리고 Z2는 4-J3옴인 두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교류전압 100V를 가할 때 이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선택지가 주어졌네요. 1번 6옴, 2번 8옴, 3번 10옴, 4번 14옴. 자, Z1이랑 Z2, 이 두 개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된 상황이군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문제 분석의 첫 단계는 역시 주어진 조건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겠죠. Z1과 Z2, 이 두 개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우선 이 임피던스 Z라는 녀석부터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직류 회로에서는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주로 그냥 저항, R이잖아요. 근데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 말고도 코일, 그러니까 인덕터나 축전기, 커패시터 같은 부품들이 전류의 흐름이랑 그 위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저항 성분 R하고 리액턴스 성분, 이건 코일이나 축전기 때문에 생기는 저항 효과인데요. 이걸 합쳐서 교류 회로 전체의 저항 개념으로 표현한 것, 그게 바로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Z1은 2 플러스 J11옴, Z2는 4 플러스 J3옴과 같이 실수 부분, 즉 저항 R하고요. 허수 부분, 리액턴스 X죠. 앞에 J를 붙여서 표시하는데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J는 크기는 없고 방향, 그러니까 위상만 나타내는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단위는 저항이랑 똑같이 옴을 쓰고요. 간단히 비유하자면요. 직류 회로의 저항이 그냥 길이 얼마나 좁냐라면 교류 회로의 임피던스는 길이 좁은 정도에다가 길이 얼마나 구불구불하냐 또는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이런 것까지 고려한 조금 더 복합적인 통행의 어려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저항이 아니고 리액턴스까지 포함한 교류 회로에서 종합적인 방해 요소다. 이 말씀이시군요. 복소수로 표현되는 이유도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수분은 저항, 허수분은 리액턴스 성분. 그럼 이 문제처럼 임피던스들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전체, 그러니까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 개의 임피던스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합성 임피던스 Z 토탈은 각 임피던스를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일렬로 쭉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공식은 Z토탈은 Z1 플러스 Z2 플러스 Z3 플러스 뭐 이렇게 쭉 표현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임피던스가 Z1하고 Z2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공식은 아주 명쾌하게 Z 이꼴 Z1 플러스 Z2가 됩니다. 병렬 연결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직렬은 이렇게 각 임피던스의 복소수 값을 직접 더하면 되는 거죠. 오, 공식 자체는 진짜 간단하네요. Z 이퀄 Z1 플러스 Z2라니. 그럼 이제 주어진 값들을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군요. 블로그 내용 따라서 한번 해보죠. Z1은 2 플러스 J11 옴이고 Z2는 4 마이너스 J3 옴이니까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제 복소수의 덧셈을 할 차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소수 덧셈은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사과랑 바나나를 따로 세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Z는 Z1 플러스 Z2니까 Z 이꼴 2 플러스 J11 플러스 4 마이너스 J3 이렇게 되죠. 먼저 실수부를 더합니다. 2 더하기 4는 6이죠. 네, 6이고요. 다음으로 허수부를 더해야 하는데 플러스 J11이랑 마이너스 J3을 더하는 거죠. 여기 부호 조심해야 돼요.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J하고 11 빼기 3 해서 플러스 J8이 됩니다. 아, 네네. 플러스 J8.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합치면 합성 임피던스는 Z는 6 플러스 J8 오흠. 이런 복소수 함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계산 자체는 뭐 복잡하지 않은데 특히 허수부 계산할 때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플러스 J인지 마이너스 J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2 플러스 4는 6.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플러스 J11, J3 이퀄 플러스 J8. 그래서 Z는 6 플러스 J8 오흠. 오, 잠깐만요. 계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봤던 선택지들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6오흠, 2번 8오흠, 3번 15홈, 4번 14오흠. 오라, 우리가 구한 6 플러스 J8 오흠이라는 복소수 형태의 답은 선택지 없는데요? 혹시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더 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건가요? 이거 뭐죠? 혹시 함정인가요? 아, 네. 아주 예리하십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Z는 6 플러스 J8 오흠. 이건 2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를 복소수 형태로 완벽하게 표현한 값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그 객관식 선택지를 보면 실수값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건 임피던스의 복소수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임피던스의 크기 또는 절대값이라는 걸 눈치채야 해요.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사실 크기하고 위상, 그러니까 방향을 모두 가지는 벡터량이거든요. Z는 6 플러스 J8 옴이라는 표현은 저항 성분, 즉 실수부가 6 옴이고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 허수부죠. 플러스 J니까. 이게 8옴인 임피던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회로에 전류가 얼마나 흐를지 뭐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 복합적인 임피던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방해 역할을 하는지, 즉 그 총량 혹은 크기가 중요할 때가 많아요. 선택지가 실수로만 주어진 건 바로 그 크기를 묻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힌트인 셈이죠. 아하. 그냥 복소수 덧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 나온 복소수 값의 크기를 구해야 답이 나오는 거였군요. Z는 6 플러스 J8 옴. 이 복소수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좀 가물가물하네요. 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등장을 합니다. 복소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 여기서 R은 저항, X는 리액턴스죠. 이걸 복소 평면 위에 나타내면요. 가로축, 실수축 길이가 R이고 세로축, 허수축 길이가 X인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 Z가 됩니다. 네네. 이게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 구하는 거랑 정확히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공식은 Z는 제곱근 안에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이렇게 됩니다.
Z는 루트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 아, 루트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 네. 우리 문제에서는 Z는 6 플러스 J8이었으니까 실수부는 6, 허수부는 8이죠. 이걸 공식에 대입하면 Z는 루트 6제곱 플러스 8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6의 제곱은 6 곱하기 6이니까 36이고요. 8의 제곱은 8 곱하기 8, 64죠. 네, 36 더하기 64. 그렇죠. Z는 루트 36 플러스 64 더하면 100이네요. Z는 루트 100,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숫자는 10이죠. 물론 마이너스 10도 있지만 크기는 양수니까요. 10입니다. 따라서 이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 Z는 10옴입니다.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기분 좋네요. 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루트가 벗겨지는 건 아니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는 보통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Z는 루트 6제곱 플러스 8제곱은 루트 100 이퀄 10옴. 드디어 선택지에 있는 답을 찾았습니다. 3번 10옴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야, 복소수 덧셈 후에 크기 계산까지 해야 한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문제 맨 처음에 교류 전압 100볼트를 가할 때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합성 임피던스 크기 10옴을 구하는 동안 이 100볼트라는 값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건 왜 주어진 걸까요? 그냥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넣은 정보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100볼트라는 전압 정보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시험에서는 종종 이렇게 문제풀이에 직접 관련 없는 정보를 슬쩍 끼워 넣어서 수험생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소위 낚시성 정보 또는 디스트랙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읽고 뭘 구해야 하는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합성 임피던스가 아니라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다면요. 그때는 옴의 법칙, I는 VZ 이걸 사용해야 하니까 전압 V는 100볼트와 우리가 구한 임피던스 크기 Z는 10옴 정보가 모두 필수적으로 사용됐을 겁니다. 즉, I는 100볼트 나누기 10옴 해서 10A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죠? 아하. 하지만 이 문제는 딱 임피던스까지만 물었기 때문에 전압값은 함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그 독해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100볼트가 왜 나왔는지 계속 신경 쓰였다면 계산 과정에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문제풀이의 핵심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회로의 연결 상태, 그러니까 직렬인지 병렬인지 이걸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성 임피던스 계산 공식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렬이었기 때문에 Z는 Z1 플러스 Z2라는 비교적 간단한 공식을 사용했죠. 둘째, 임피던스는 복소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 규칙, 오늘은 덧셈이었죠. 이걸 따라야 해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고 특히 허수부의 부호, 플러스 J인지 마이너스 J인지 이거 처리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복소수 형태의 값인지 아니면 임피던스의 크기 Z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크기를 묻는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크기 계산 공식 Z는 루트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 이걸 적용해서 최종 답을 내야 하는 거죠. 이 3단계를 정확히 밟아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정답에 도달하는 질입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 또 복소수와 크기의 의미가 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비록 오늘 문제풀이에 직접 사용되진 않았지만 전압 V볼트, 전류 A암페어, 임피던스 옴, 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옴의 법칙 V 콜 IZ 이건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네, V 콜 IZ. 네, 이 관계를 알아야만 오늘처럼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전류를 계산하거나
혹은 전류와 임피던스를 통해서 전압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응용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단위, V, A, 옴을 항상 확인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게 전기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게요. 1단계, 문제에서 Z1 equals 2 plus J11 ohm 하고 Z2 equals 4J3 ohm 이게 직렬, 연결된 걸 확인했고요. 2단계, 직렬 합성 임피던스 공식 Z equals Z1 plus Z2 이걸 써서 복소수 덧셈을 했죠. 2 plus J11 plus 4J3 equals 6 plus J8 ohm. 3단계, 선택지를 보니까 실수값만 있어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구나 하고 알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G equals square root of 실수부 스퀘어 플러스 허수부 스퀘어 이걸 적용했죠. 4단계, 그래서 크기 계산, Z equals square root of 6 square plus 8 square equals square root of 36 plus 64 equals square root of 100 equals 10 ohm. 이렇게 최종 답 10 ohm, 선택지 3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있던 100볼트는 이 계산에는 필요 없는 정보였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 흐름을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문제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교류 회로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직렬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는 각 임피던스의 벡터합, 즉 복소수합이고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지식을 넘어서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전기 설비의 동작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체력과 같은 겁니다. 교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이죠. 복소수 계산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몇 번만 더 연습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전기기능사라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는 길이 때로는 좀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당신의 그 꾸준함과 열정은 분명히 빛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 정말 멋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항상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합성 임피던스 Z가 10옴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회로에 100볼트의 교류 전압이 가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I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 전류가 흐를 때 각각의 임피던스 Z1 양단에 걸리는 전압 V1 하고 Z2 양단에 걸리는 전압 V2는 각각 얼마가 될까요? 힌트는 역시 만능 열쇠와 같은 옴의 법칙 V는 IG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교류 직렬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고 응용력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유익한 지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학습을 기원합니다.